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확정 중재로 계약서가 돼 있는데요.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추가 부담은 폭탄으로 옵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돈입니다. 정말로 시간 단축이 돈을 버는 길이고요. 아까 지금 엊그제 일반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집단 대출 규제합니다. 그리고 또 한 3주 있다가 다시 더 강화합니다. 대한민국의 재건축 정책은요, 시장만 바뀌어도 바뀌고요, 정부가 바뀌면 바뀌고, 수시로 바뀝니다. 경기 상황 따라 바뀌고요. 그런데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면 완화시키는 거는 다 적용을 받습니다. 이익을 받아먹을 수가 있는데요. 강화시키는 거는 다 적용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러면 이유를 불만하고 사업은 빨리 일단은 진행시켜놓고 봐야 됩니다. 도급대란, 물론 도급대에서 추가 부담은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예외적으로. 정말 조합장이 과거에 엄청난 뇌물을 받고 그냥 도장 팡팡 찍어주고 깜빵 가는 차례.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조합장이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기본적으로 2년 깜빵 차례죠. 2천만. 뜻값 부분적인 거죠.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건설회사는 6개월 이상 정지당합니다. 건설회사 줄 생각도 못합니다. 과거와 같이 지금은 추가부담 폭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확정기분에 시공사 분쟁이 되고 사업 속도가 빠르고 추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반포주공 2단지 똑같이 내면 반포주공 3단지하고 같이 시작했지만 여기는 조합원들한테 적극제로 해서 추가 환수금을 받았고요. 4만 2, 3천만 원이라고. 그 다음에 저희 10만 포인트는 1억 이상 추가 환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급제로. 진짜로 청담 삼익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 방식이 확정 지분제나 보급제나 전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100% 보급제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조합의 의지고 조합원들의 의지입니다. 확정지분제든 보급제든 조합원들이 10만 포 1차 조합처럼 95% 이상이 똘똘똘 뭉친다면 사업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 확정지분제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여기 신문기사들 모아놨습니다. 다 해놓고 다 그냥 뭉개버립니다. 이게 확정지분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청담 삼익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해법 내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삼익은 10만 불차가 여러 가지 유사합니다. 유사한 점은 가계약 시기가 비슷하고요. 계약 방식이 일단 똑같습니다. 강남의 최고 요지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 저희가 대한민국 역대 재건축 사상 가장 성공한 조합으로 자타가 다 인정을 받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성공 사례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른 점은 뭐냐? 1차는 조합장인 제가 보급제를 제안했고요. 여러분들은 조합이나 시공사나 보급제를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차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일부 조합원들은 당초에 2001년도 확정 기분제 안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사업이 면적이 넓어지고 분양성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2001년도 조건도 지키기 힘든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는 차라리 조합 회사나 보고 문 닫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되게 듣기 좋은 얘기죠. 엄청 조합하는 이익이 될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할 수 있는 시공사는 대한민국에 이익은 없애도 없기 때문에
사고를 접사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역으로 얘기합니다. 분양 여건은 1차는 최악이었지만 여러분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한강 조항 제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으면 정부에서 시행만 하면 평당 6천에 계약됩니다. 펜트하우스가 1억 이상 계약됩니다. 분양하면. 저희는 진짜 미분양 무덤일 때 정부에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까지 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을 때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양 여건이 좋잖아요. 분양 여건이 좋다는 얘기는 조급대가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검토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법률적으로 롯데건설이 나 확정기준 2001년 그대로는 못해. 확정기분제 하더라도 당초에 확정기분제율을 예를 들어 140%를 110%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꿔줘.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야 남들 다 하는 조급제로 바꿔줘. 요구했을 때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느냐? 집니다. 계약이라면 한번 계약을 도장을 찍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15년이 지났는데도 무조건 15년 전 계약을 지키라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법으로 못 이기는 거를 여기에 목매서는 시간만 저는 갈 뿐이다. 그리고 조합 내부만 커질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급제도 학생집들은 계약 변경은 해야 됩니다. 왜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지분율을 하더라도 다시 학생지분율을 비례를 다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다시 명시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런데 학생지분제를 지금 계속 고소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1년, 2년, 3년 안에 여러분들은 관리처분 총회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제가 손에 닿는 짓입니다. 왜? 학생기부제를 할 수 있는 시공사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롯데건설 너 꺼져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시공사도 못하는데 학생기부제를 끝까지 고소한다는 얘기는 롯데건설로 나가. 차라리 학생기부제를 하지 말고 조합장한테 롯데건설 일단 내쫓아버리고 새로 입찰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관리처분 이주등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여러분 벌써 사업시행가 받고 10개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조합장 해임하려고 또 몇 개월 까먹고 뭐 학생기부제 하라고 또 몇 개월 까먹고 지금 10개월 갔는데요. 저희 1차 조합 같았으면 사업시행가 작년 10월달 받았으면 지금 철거가 끝났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분명히 시간이 돈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 단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좋은 단위를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고독된 타조합의 사료와 추하가 이 한술의 적용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1년, 2개월, 3개월이요. 금방 가고 공사비 협상하는데도 불과 뭐 1, 2주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도급제로 협상하려고 해도. 정말 한 2달 걸릴 수 있고 3달 걸릴 수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납득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총회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 아닙니다. 다른 조합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추가 부담금, 초과이익 한수 조정되면 아예 재건축을 접어야 되는 거, 추가 부담금 폭탄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지분제를 고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001년도 거 그거 고소한다는 얘기는 2001년도에 롯데의 어떤 아파트 계약서 보니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달았죠.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이게 2001년도 자재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계약서 2001년도 자재 시스템입니다. 롯데 어떤 모델하고 지금 롯데건설에는 사진 다 찍어놨을 겁니다. 2001년도 여대로 지어주면 되니까.
자, 이대로 두면 여러분들이 이 좋은 단지에다가 정말로 청담 타입보다 못한 싸구려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학경 기분제를 고집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재건축에 관한 모든 조합의 소식은 가장 빨리 제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모든 조합 임원들이나 조합장들은 수시로 저한테 찾아오고 전화를 받고 이런 반영을 다니기 때문에 이 단지는 소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어느 한 건설사가 확정 지분제가 자기네들은 가능하다라고 일부 조합원들을 접촉한다라는 소문은 있습니다. 사실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지이므로 일단 롯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한두 시공사는 철거업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특히 철거업체 아니면 정비업체를 세워서 조합 집행부 흔들기 아니면 비대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행위는 이 조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정 기문제는 롯데건설이 예를 들어 설령 내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약속했던 그 업체도 결국 못합니다.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도급제 문제가 아니라 사업체 인가를 받고 10개월째 봉제약을 못하고 있는 이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시간을 더 끌지 저는 예측도 안 되고요. 이게 더 문제고 이러면서 자꾸 집행부 해임하려고 그러고 비대위는 커지고 조합은 내분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깊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빨리 봉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저는 일단 롯데하고 즉각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십시오. 아까 조합장 혼자 못하면 옛날 과거에 희망부 있었처럼 한 7명, 10명 소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일단 도급제든 학경기분제든 롯데한테도 학경기분제 안을 가져라 하면 됩니다. 또 도급제 안을 가져라 하면 됩니다. 두 개 갖다 놓고 도급해도 됩니다. 당장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롯데건설의 상황은 롯데건설은 과거 롯데캐슬은 거의 브랜드 파워가 거의 5위 이내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롯데 내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또 제가 판단할 때는 롯데는 여러분하고 반드시 공약을 빨리 체결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롯데캐슬을 간판을 달고 싶어하는 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실제로. 자, 절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째라를 못합니다. 충분히 협상하면 조합이 일관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합의안을 가져와서 조합은 여러분들 설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알리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면 그냥 1차처를 진행하는 거고요. 도저히 롯데하고 합의가 안 되고 롯데안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됐을 때는 빨리 결정해야죠. 롯데 빨리 쳐내야죠. 그리고 새로 선정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근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만 가서는 정말 문제 있다. 정말 청와대 환수 분명히 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롯데하고 가계약을 완전히 없애고 백지 상태에 새로 도급제 협상을 할 거라면 뭐하러 롯데하고 하냐? 입찰하지. 입찰하면 삼성, 대인, 대우, GS, 롯데, 포스코 다 들어옵니다. 워낙 좋으니까. 입찰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입찰하면 롯데하고 합의서도 안 받아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롯데보다 실제로 좋은 조건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 위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내가 볼 때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얘기는 일단 추가 이익 환수는 무조건 적용받고요. 적용받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 롯데를 내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초과임 한수제라는 게 몇 년 몇 만에 걸리는 게 없다면 과감하게 롯데하고 협상해서 안 되면 너 꺼져 하고 새로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우선은 롯데하고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협상 기다릴 거 없습니다. 요즘 어느 단지 평당 뭐 480만원, 어느 단지 500만원, 아까 저희 같은 경우 540만원, 그냥 평당 얼마 해도 대부분 압니다. 일반인도. 이 협상이라는 건 저한테 하라고 놓을 때는 제가 일주일이면 끝내버립니다. 저는 이쪽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면 여러분 안에서 시공사 출신도 있고 또 뭐 조합 임원들도 있고 그거 안 되면 그 계약 하기까지만 용역을 주면 됩니다. 전문가, CM이라는 전문가 있잖아요. 그거 돈 얼마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1년이면 완벽하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조합이 유리한 안을 찾아서 합의서를 만들죠. 계약 내용을. 그 다음에 망고의 그 롯데하고 합의에도 조합의 단합, 이거는 전체 필수적입니다. 조합이 꽃가루 조합이냐면 조합장이 아무 힘이 없으면 롯데하고 협상이 되는데 항상 눌립니다. 그 희망포 2차 사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BJ 때문에 17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BJ 말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항상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BJ 원래 여기는 비대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비대위는 조합을 이해하는 쪽은 아주 좋은 말, 좋은 의견을 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타겟은 조합집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조합집행만 무너뜨리려면 사업이 안 가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가다가 넘어져야 돼요. 그러면 조합장 아웃되죠. 우리가 17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명한 비대위 17년 동안 그냥 아주 조합 내분으로 중단 상태였어요. 중단. 그 다음에 제가 2011년 말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한 3개월 사이에 비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임원 다 잘라버리고 비대위 출신의 대의원 전부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감히 해체시켜버리고 3개월 만에 아니 비대위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거의 95% 이상이 절대적으로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믿고 단합을 해서 조합이 완벽하게 사업을 주도하고 대리인 산업은 조합의 발밑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790명, 730명일 때 서울시에 대낮에 집회를 하는데 1,500명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 이 중요한 설명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0명 오셨는데 3분의 1도 안 오셨죠. 우리는 서울시하고 싸우러 가자라고 제가 집회를 소집을 하는데 저희 조합원이 730명인데 평일날 오후 2시에 서울시 광장 앞에 1,500명이 참석을 합니다. 2013년에. 이러니 서울시가 우리 조합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집회 한 방에 일사천리로 박원순 시장이 1년 이상 보호시킨 걸 즉각 건축심의 사업시행을 진행시켰습니다. 저희 총회 참석률이 98%입니다. 여기 주성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98%는 공산당 회의라고 합니다. 이런 조합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요원 한 명도 안 씁니다. 어떤 분순중합에 총회 한 번 여는데 15억을 써요. 15억. 이거 아주 제가 좀 망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분양가, 그 다음에 최단기간 사업수인 대한민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사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2012년 공사비 451만, 최종 이번에 보니까 540만, 평당 83만 원이에요. 총 공사비가 871억 원을 제가 갖다 바쳤습니다. 대리만한테. 이거 대리장으로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 우리 추가로 환급금 받을 거를 대리만한테 공사비로 제가 준 겁니다. 물론 총회 다 거쳐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회는 3번 다 총회를 했는데 이 시공사 계약관이 전부 다 95%에서 98% 참석해서 참석자의 98% 이상이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주는 게 맞습니다고 설명을 한 20분, 30분만 하면 다 찬성해 줍니다. 신이 납니다. 대신 잘해야죠. 세대당 환급금 1억 2천만 원 받을 거를 여러분들 조합장이 야 우리 이거에다 좀 투자하자 그러면 조합장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보통 조합은 그렇습니다. 못하죠. 이러면 재건축 남들하고 똑같이 갈 수는 있어도 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남의 새 랜드마크가 됐고 최고가 아파트라고 등록했고 세대당 1억 2천을 투자해서 정말로 수억 원의 이익을 실제로는 거뒀습니다. 수억 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1억 2천 수원에 자기 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95%, 98% 찬성으로 통과를 시켜준 거죠. 도급제 이렇게 성공한 가장 큰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학생기분제를 도급제로 바꾼 거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단합한 게 가장 큰 어떤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